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워즈 투나잇의 임민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인사이트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작전면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3가지 작전 세워보면서 다음 주 월요일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지 종목까지 짚어가는 시간 해보도록 하고요. 또 돌격 내일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송가람 매니저가 3월달 한 달 동안 담았던 종목들 리뷰 도와드리면서 오늘은 새롭게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는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9시 30분에는 PC가 발표되는데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먼저 오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면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이었는지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PC 물가지표 예상치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전월 대비 0.3% 상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보다는 상승폭이 줄어들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이 부재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보시면 0.03% 강보합으로 2746.63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지수 하단을 지지를 해주는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273개였고요. 하락 종목은 2배 넘게 더 많습니다. 605개였는데요. 오늘은 2차 전지 자동차 중 시총 대부분이 상위 주들이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4,882억 원, 기관은 2,865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외국인이 홀로 7,823억 원을 담아냈습니다. 이 7,800억 원 중에 6,400억 원이 모두 삼성전자를 매수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0.5% 하락하면서 905.5%로 거래를 마쳤고요. 상승 종목은 600개입니다. 역시나 반도체에 더해서 로봇주 등 성장주들로 이 흐름이 옮겨지는 모습이었고요. 하락 종목은 953개로 오늘은 배당 시즌이 종료되면서 저PBR주들의 관심이 조금 사그라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수세를 보였지만 코스닥을 끌어올린 힘은 조금 부족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삼성전자 장중 82,000원을 기록하면서 연일 신고가 경신을 펼쳐내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은 8거래일 그리고 기관은 3거래일 연속 코스닥 삼성전자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탄이 엔비디아의 GTC였죠. 젠슨 황이 삼성전자의 HBM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시장에서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지금까지 경쟁사 대비 저평가에 되어 있던 삼성전자, 앞으로 엔비디아의 납품이 실제화된다면 앞으로의 주가는 더욱더 탄력이 높아질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회복도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 점으로 많은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미래에셋이 10만 5천 원으로 가장 높게 상향을 했는데요. 이 부분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입니다. 엔비디아와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 소프트웨어의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다이나믹스는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이 로봇 공학 기업인데요. 4종 보획 로봇이죠. 스팟에 RL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이 기술을 한 번 더 고도화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로봇이 문제가 생긴다면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됐죠. 그런데 RL 기술이 적용이 된 로봇은 스스로 시행착오 학습을 거쳐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스팟이 어려운 영역에 투입이 되면 사람의 개입이 줄어들 걸로 기대가 되면서 오늘 관련주인 KNR 시스템이 22% 급등을 했습니다. 잠시 뒤에 로봇주들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전입니다. 테슬라가 미증시 호황에도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최근 미증시는 미국 경제 낙관론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감에 관련 많은 종목들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주가가 여전히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보시면 올해 초는 248달러였다면 175달러로 29%나 하락을 했는데요. 중국 업체들의 전기차 시장 공략이 더욱더 커지면서 테슬라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치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라섰는데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가격 인하 압박을 받고 있죠. 앞으로 중국에 더해서 미국에서까지도 수익성이 악화될 걸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전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출발합니다. 네, 금요일 스타워즈 김장열 본부장님 그리고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본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사실은 무치 비슷하게 갈 뻔했는데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끌고 가서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대장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해피했을 거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뭔가 좀 이상하다,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서 어저께 미국장 대비했을 때 그것도 좀 평행에서 맞췄거든요. 오늘 네. 미국이 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그 반도체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소외, 네. 반도체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만족, 내 다음 주를 기대하는 이런 양비론적인 마음이 있을 것 같고요. 그냥 한 줄로 말한다면은 그냥 삼성전자 보고 간다. 이렇게 오늘 한 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고 간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송가람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 매수로 집중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 미국 시장도 휴장이고 그리고 다음 주 유럽 증시 그리고 홍콩, 중국 등 여러 나라들이 휴장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 급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오전장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로봇이라든지 OLED 관련주, 그 외에 대형주 외에도 일부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오전장에 차익 실현 물량이 빠르게 나오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런 슈팅 나오고 밀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시장의 특징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최근 들어서 이런 수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섹터 살펴보겠지만 반도체 그리고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추가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고 지금의 이 개별 장세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조금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으니까 오늘 어느 정도 손실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끝까지 이 섹터들 점검해 보시고 다음 주까지 가져가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드린 것처럼 첫 번째로는 반도체, 그리고 두 번째는 로봇, 그리고 오늘 나오는 PC까지 다뤄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작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반도체 1분기 실적에 집중.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 어제 오늘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김정일 본부장님, 네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이 부분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지난주에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한껏 올라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네. 다소 실제 실적 발표가 이루어질 시점에는 조금 경계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합하는 넘버가 나오는 게 중요한데 일단 먼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다음 주 금요일 이때 뵙겠네요. 금요일 날 숫자 2개 나오죠. 네. 매출 얼마? 70조, 72조. 매출 얼마? 1분기 실적입니다. 영업이익 얼마 네. 이렇게 나오는데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최근에 나온 건 전부 다 한 5조가 아니고 5조 5천억, 5조 6천억, 5조 7천억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당연히 5조 밑으로 나오면 이제는 실망 정도가 아니고 그럼 쇼크가 될 것 같고요. 네. 5조 최소한 5조 한 3, 4천 이상은 나와야지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치가 빨리 올라갔다는 게 다소의 약간 부담감이 향후 며칠 상간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한켠엔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또 많이 올라왔죠. 네. 하이닉스도 일주일 전에 했을 때마다 1조 7천억 정도가 실적이 기대치였는데 최근에 나온 거는 거의 2조 가까이 되거나 2조 넘는 것도 꽤 나왔어요. 그래서 2조를 달성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봐야 되는 거는 삼성전자가 5조 이하로 나오지 않는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SK하이닉스도 적어도 2조 정도는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럼 또 머지않아서 또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큰 상승을 주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 어느 정도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인텔 나오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60억 불대 이렇게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삼성전자는 이 실적하고 5조 몇천억 그거랑 혹시라도 4월 중에 네. 드디어 엔비디아 향 들어가는 HBM 네. 소식이 도장 쾅쾅쾅 그게 발표되는 거죠. 그거 되면은 두 개가 다 양방으로 일어나면은 이를 5조 4천 나온다 합시다. 5조 3천억 네. 영업이익이 그리고 전후해서 타이밍상으로 우리도 엔비디아한테 계약 탕탕탕 받아서 출하합니다. 네. 너무 말고요. 네. 그거가 확인되면은 주가는
앞자리가 또 한번 바뀔 수 있을지 모르는 네. 그 기대치가 한껏 올라갈 것 같고 둘 다 무산이다. 네. 그러면 기대치를 5조 4천 끊고 발표가 혹시나 있을까 싶었는데 발표는 5월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실적은 뭐 5조 간신히 냈다. 네. 이 정도면 아마 이익 실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또 4월 중으로 5월 중으로 엔비디아와 실질적으로 계약을 맺는지 이 부분을 계속해서 팔로우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영업이 5조 2천억, 5조 3천억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이 부분 계속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혹시 그 SK하이닉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수율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네네. 수급이 삼성전자로 옮겨간 부분도 네, 있습니까? 어저께 아마 그게 루머가 네. 이제 사실화된 것인지 확인이 안 됐으니까 그런 나온 거잖아요. 외국의 어떤 저널리스트가 네. 삼성 하이닉스가 하고 있는 어떤 공정에서 HB 공정에서 네. 그 A사 저는 A사라 할게요. 제가 확인한 거니까 네. 그 장비회사의 제품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생길 수는 있죠. 생겼는지 모르지만 그럼 생겼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거기부터는 시나리오죠. 네. 루머일 수도 있고 시나리오. 생겼다 하더라도 그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냐 일시적인 그럴 수 있는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한 건데 그런 루머에는 확장된 거는 아마도 그렇다면은 삼성이 이제 그 네. 자기네 신제품을 공급하는데 좀 유리해질 수 있고 네. 더 나아가면은 혹시 하이닉스를 제치고 네. 자기만이 싱글 밴더로 갈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그 메이비를 갖다 붙이셨다고 합니다. 네, 좀 네. 들은 얘기죠. 그거는 어저께 일시적으로 주가 영향을 분명히 어느 정도 줬다고는 봅니다. 근데 오늘 다시 올라가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HBM 수요가 생각보다 너무 좋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만들기 위해서 다른 제품에서 HBM으로 생산을 이렇게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공급이 좀 줄어드는 효과 때문에 반도체 네. 가격이 지속적으로 좋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컨셉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 하이닉스 같은 목표 주가가 지금 주가가 18만 원 아닙니까? 많이 네. 올라왔는데 27만 원까지도 외사에서는 부른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국내에서도 이번 주에 23만 몇천 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얼마 전까지 20만 원 간당했는데 20만 원 중반까지 나온 거잖아요. 높은 그쵸. 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그런 그 잡음, 노이즈가 실제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게 진짜 일파만파 정도가 아니라면은 약간 우려의 기후 정도에 그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가 오늘 이루어졌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만약에 20만 원, 20몇만 원 너무나 수요가 좋아서 올라가면은 네. 삼성전자도 8만 원 안착했다고 본다 하더라도 9만 원 가는 건 또 다른 건데 그쵸.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도 같이 이제 동행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을 동시에 갖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는 결국 삼성하고 하이닉스 밖에 갈 게 없다라고 일단 단기적으로 큰 거 중심으로는 그런 생각을 다음 주까지는 조금 끌고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주도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송가람 매니저님, 이번 주에는 좀 키맞추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다음 주에는 어떨까요?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나만 들어가야 된다면 송가람 매니저님의 선택은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지속해서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이 HBM 기술력을 상당히 많이 따라왔다라는 측면, 그리고 반도체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했다라는 측면에서 함께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신규 매수로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 두 종목 모두가 함께 지금은 올라가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조금은 덜 오른 종목을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반도체 기업들 AI, 챗GPT가 유발한 이런 AI 시장의 발달, 이런 반도체 시장의 활황, 이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은 알고들 계실 텐데요. 이 점에 있어서 이것들이 조금 더 이어질 것이냐, 투자가 좀 더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부분에 따르면 이런 AI 그룹들, 그 외에도 이런 대형 반도체 업체들이 합종연합을 이루고 있죠. 대표적으로 뭐 글로벌 AI 시장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와 그리고 아이폰에 구글 AI 탑재를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런 구글, 인텔, 퀄컴은 AI 개발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재단을 따로 지금 구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와 삼성전자는 인텔과 함께 AI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면서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점을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라는 점은 기존의 이런 기업들은 얼마나 이런 쪽에 투자 인프라를 갖추고 있느냐, 자금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될 수 있느냐라는 쪽을 더 봤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합종연합을 통해서 앞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는 측면 속에서는 이런 글로벌 AI 시장에서 각 산업 전반적으로 급속도로 확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대형주들 외에도 부품사들에 대한 수혜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존에 이런 삼성전자나 SK 대형주 위주의 상승 이외에도 뭐 이스페타시스나 가오칩스 같은 이런 AI 관련 반도체 기업들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런 AI 개척 시대에서는 AI 모델을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이런 합종 연합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들이 원하는 시점에 얼마나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품사들이 얼마나 잘 공급을 하느냐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 이수페타시스, 가온칩스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내에서는 이 두 종목이 탑픽입니까? 반도체 내에서는 탑픽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겠지만 네. 뭐 신규로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가온칩스, 이스페타시스도 함께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장 유망하지만 그래도 이스페타시스, 가온칩스 함께 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김장렬 본부장님께서도 반도체 내에서 보시는 네네. 탑픽이 따로 있으십니까? 그 대형주는 따로 놀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아까 좀 뭐 그 말씀을 조금 설명해드리면은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일단 기준이 돼야 돼요. 얼마까지 가느냐? 아까 25만 원까지 보는 사람들은요. 북밸류라고 그러죠. BPS라고. 북밸류 곱하기 PBR로 네. 한 2.5배, 3배까지를 부르는 거예요. 높게 부른 사람들은. 네. 근데 그 ROE가 뭐 25% 나온다고 가정한 숫자니까 말도 안 되는 숫자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좀 기대가 반영됐다 보면 아마 2배 초반. 북밸류 2배 초반인데 북밸류가 아마 10만 원 정도 가까이도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9만 원, 10만 원. 거기다 2.2배 초반 정도 하면은 20만 원은 한 번 정도 터치하겠구나라는 정도는 추론이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 정도를 바라보고 버텨야지 삼성전자도 거기에 대해서 할인이 돼요. 삼성전자는 그보다는 좀 늦은 거니까 네네.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뭐 얼마 정도 될까?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면 30% 이상 할인이 됐었는데 이제는 뭐 엔비디아 뭐 한다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 할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할인율을 막 20%만 잡으면은 2배 초반에 20% 하면 얼마 정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1점 뭐 몇 배 후반하면은 그러면 삼성전자 목표 주가가 우리가 얘기하는 9만 원, 10만 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버텨주는 것이 장을 버티는 핵심이다. 이건 다른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뭐 이스페타시스와 가온칩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한미반도체가 중요한 소부장제의 중심입니다. 하이닉스처럼 네. 한반도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얘네가 더 폭발적으로는 안 올라가는 게 오히려 좋거나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이게 수그러들 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무너지면 안 돼요. 현재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전제 하에서 다른 것들이 키를 맞춰 나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오 테크닉스가 오늘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럼 한반도체가 지금 13만 얼마죠? 14만 원 이렇게 됐는데 네. 이게 그러면 목표 주가 20만 원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이 주가가 정당화되느냐는 건데요. 지금 이 주가 정도에서 한 15만 원 정도 요 사이라고 하면은 아까 북밸류 말한 것처럼 말했는데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기준은 이거는 PER인데 PER로 한 50배 돼. 네. 지금 몇 년치를 가지고 온 거죠? 몇 년씩 시간 아니에요. 네. 올해 내년도 평균 EPS에다가 PER로 한 50 몇 배 정도를 치면은 한 15만 원 정도 될 거예요. 네.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건 70배를 주는 거거든요. 왠지 70배는 목이 와닿죠. 근데 네. 우리가 2차 전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높은 밸류를 준다 그럴 때는 보통 50배 레벨까지는 허용이 되거나 용인이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8, 9부 능선은 어느 정도 허용되는 거고에 한 8, 9부 능선은 왔다고 보는데 네.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 모색을 하면서 특별한 나쁜 뉴스가 없으면 이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기서 무너지지는 않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13만 원, 15만 원 돼서 무너지지 않고 가면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마이크론에 공급한다라는데 그거 확인되고 나가면은 네. 유지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오테크닉스도 그렇고 지금 뭐 가온칩스는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만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이런 주가들도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네. 걔네들도 안 빠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장에서는 반도체, 소부장까지 다 같이 가면서 여기서 최근에 올라온 거 대비했을 때 뭐 20%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5% 10%의 업사이드를 계속 타진하면은 장의 한 축이 5% 10%로 타진하는 거잖아요. 반도체하고 IT가 전체적으로 한 우리나라 코스피의 40%이기 때문에 네. 요거만 5% 10%만 올라갈 것 계속 타진하면은 그럼 장의 분위기는 좀 짜증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이게 무너지거나 확 내려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5월까지 바라볼 때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까 하이닉스하고 한반도체가 매우 중요하고 버티거나 안 빠지는 게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만약에 신규한테 한다면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좋아진다는 뭐죠? 가동률이 정상화되는 그쵸. 거거든요. 가동률이 정상화되면 소재주가 가장 유명해요. 네, 그 소재주 중에서는 그것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실적이 개선되는 게 뚜렷한 동진세미캠. 1분기 실적이 괜찮습니다. 네. 그 다음에 특히 동진세미켜는 뭐 그 노광 장비에 중요한 뭐 감광형이라는 PR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HBM에서 그 웨이퍼를 좀 평평하게 해줄 때 필요한 슬러리 액 이런 어떤 좀 복잡하지만은 일본하고 대체할 수 있는 그 기술력이 있단 말이에요.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분기 최고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측면에서 올라갔지만은 여전히 이제 시작이다. 원익 QNC는 삼성이 가동률 높일 때 직접적인 수혜주이고 TSMC도 들어간다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소재주에서 좀 한번 새로운 모색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잘 받쳐준다는 가정하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모두 올라와 주면 이 가동률에 대한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동진세미캠과 원익 QNC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작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 M&A 기대감, 로봇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엔비디아,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소식 덕분에 로봇 관련주들 훈풍을 불기도 했습니다. 손가락 매니저님, 로봇 관련주들 다음 주까지도 계속 상승이 이어져 갈까요? 뭐 로봇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저번 주에도 로봇 관련주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신규 상장주들이 나오면서 휴머노이드 관련된 로봇주들 그리고 이런 서비스 로봇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번 주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크게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적인 면에서 조금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 로봇주들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이슈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개별주들이 개별 이슈로 많이 올라왔고 그 외에 이런 오전장에 차익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상당히 밀리는 모습이 나왔지만 그중에서도 이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다른 섹터 대비했을 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봇주들을 보실 때는 앞으로의 이런 다른 기업 그리고 큰 회사들의 투자 여부 이 부분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그 예가 이런 국내 주식 속에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두산 로보틱스 이런 삼성과 두산에서의 인수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미국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엔비디아 여기에서 손잡고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까지 구축한다라는 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M&A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감이 꾸준히 나올 것이다라는 점. 그래서 이 로봇주들 중에서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기술력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꾸준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서비스용 로봇 추가 상승 나오겠지만 여기에 공장 자동화나 제조용 로봇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의 섹터 종목군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 대형주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나 두산과 연관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탑픽이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국내 주식 중에서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자금이 먼저 유입이 돼 있고 앞으로 꾸준히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회사, 대형주들을 보는 게 맞다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의 흐름은 어느 정도 수급이 부족한 상황들 속에서 대기업 이슈, 이 M&A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들 속에서는 대형주 위주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개별 이슈는 꾸준히 나오겠지만 이 로봇주들 섹터는 대형주 위주로 먼저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의 추가 상승 흐름을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로봇주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 최근에 상장했던 엔젤 로보틱스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로봇주 내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좀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4일간, 내거래일간 흐름을 살펴보면 첫 상장일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 이후에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지지된 이후에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이 흐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크게 밀리지 않는다, 거래 대금이 추가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공모가보다는 상당히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런 이 휴머노이드 관련된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이 맞겠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이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군들 그리고 대기업 관련 이슈가 있는 회사들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조정 장세를 보인다면 엔젤 로보틱스 비중을 조금 축소해 보셔도 좋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져봐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 네. 사실 젠슨 왕이 미래에는 움직이는 모든 것이 로봇이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나라 로봇 관련해서는 네. 좀 글로벌적으로는 뒤처지는 게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앞으로 네. 투자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네. 뒤처진다 안 뒤처진다 포커스가 다른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산업용 로봇으로 그쵸. 이제 그 협동 로봇 네. 이런 개념으로 좀 조금 좀 약간 포커스가 달리 시작을 했던 거고, 물론 그 기술 자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같은 것도 각자의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마켓이 아직은 북미 지역이라든지 네. 우리가 아는 그런 쪽으로의 익스포저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완벽하게 인정받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술 자체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삼성전자가 이제는 뭔가 소프트웨어나 생태계적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돈도 필요하니까. 레인보우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고요. 지금 네. 앵커님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동등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년은 2년 정도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M&A가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도 선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크게 대세는, 그러니까 상승하는 대세, M&A를 포함한 뭐건 간에 그 시장의 생태계에서 자리매김을 계속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 자체는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보다는 좀 큰 그림에서 진짜 6개월, 1년을 바라보고 본다면은 최근에 상대된 엔젤 로보틱스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큰 흐름의 이 하나의 섹터 내의 흐름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망한 산업인 만큼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지켜봐야 된다.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소프트웨어 개발이 실제로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테슬라와 2차 전지의 디커플링인데요. 테슬라가 미국장에서 빠져도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고체 관련 종목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리튬 가격이 살짝 반등을 시작해주면서 관련 종목들 상승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바닥을 찍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올라왔죠. 근데 최근에 이제 오늘 좀 빠지고 좀 그랬는데요. 네. 오늘 이제 국한도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대장주인 미국의 그 테슬라가 우리하고 직접적인 것보다는 간접적으로 한번 이렇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테슬라가 200불 내려간 상태에서 계속 170불, 180불 왔다 갔다 하고 힘을 못 받으면은 계속 경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텀을 쳐가지고 SDI가 전고체를 가든 아니면 양극재가 리튬 가격이 반등해서 가든 간에 그게 아주 편안하게 리니어하게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 테슬라가 나온 거에 빠진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샤오미라는 회사가 전기차를 발표했는데 샤오미가 뭐냐면은
우리 ITS도 저가 모델로 유명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번에 전기차도 3만 불이니까 얼마입니까? 4천만 원 안 되는 전기차를 내놨는데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 테슬라 제품 그 자동차보다 한 10몇 프로 더 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슨 얘기냐? 본격적으로 저 가격 경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오미가 나오니까 뭐 니오, 샤오펑 이런 주식들도 같이 빠졌거든요. 그게 한 축이고. 또 하나는 당장 이제 1분기 실적이 곧 보이는데 네. 테슬라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졌습니다만은 1분기에 과연 얼마나 출하를 인도량을 했을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그래서 1분기에 뭐 수치적으로는 한 2만 몇천 대 정도 레벨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이것이 작년보다 성장을 거의 안 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늘 증권사에서 뭐가 나왔냐면 1분기 실적에 대한 출하량을 기대치가 낮춰서 작년보다 성장이 거의 없어요. 네네. 라는 것도 주가에 아직 들어가야 되지만은 네. 2분기에 대한 기대치도 확 낮춰야 된다는 그런 콜이 나오고 있어서 네. 2분기도 낮추어진 1분기 대비했을 때 10%도 안 되게 한 5%밖에 성장을 못해서 50만 대도 훨씬 못 미친다. 이런 어떤 예상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그것이 큰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셀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한테 다음 내고를 할 때 조금 터프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테슬라 자체가 재고 이슈가 생기게 되면은 네. 그러면 좀 주춤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체크해보고 싶기 때문에 관련되는 셀이나 이런 업체들도 가다가 한 5% 올라갔다가 3% 빠지고 이런 패턴이 지속될 수 있고 거기에 한국 업체들이 아직은 완벽하게 편안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또 테슬라 재고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2분기 실적 관련해서 우려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들 계속해서 이슈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송가람 매니저님, 2차전지 최근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2차 전지는 밸류에이션 자체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 그렇죠. 모아 가볼 만한 위치지만 바로 상승 추세가 나오긴 힘들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판매량이 증가를 해야 된다. 전반적인 판매량 증가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테슬라도 그렇고 일단 2차 전지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남아있다라는 점. 그 외에 이런 전 세계적으로 판매 수요 자체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시장 전반적인 판매량이 아직까지 좋아지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외에 다른 점 본다면 최근 이슈를 보면 뭐 테슬라의 가격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네. 뭐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있고 그 외에 우리 국내 이런 2차 전지 업체들은 여기에서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좋은 흐름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같이 어느 정도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테슬라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지금의 주가가 약세인 부분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판매량 부진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경쟁사가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본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서 샤오미 이슈가 있고 그 이슈 외에도 지금 뭐 전기차 판매량 1위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중국 아닌가요? 네, 테슬라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지금 뭐 비아디의 약진이 엄청나죠. 제가 테슬라라고 말하길 바라신 거 아니죠? 네, 아쉽네요. 네, 테슬라라고 당연히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중국 전기차체 비아디가 판매 실적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큰 약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이런 테슬라의 판매 전반적인 국제 시장에서 판매 약화가 되고 있고 경쟁률이 지금 전체적인 수요가 감소된 상황에서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에 주가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뭐 최근 이슈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해 주셨지만 샤오미가 전기차 생산을 했죠. 가격대가 엄청나게 쌉니다. 네. 뭐 가격대가 지금 22만 달러에서 30만 달러 밴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격대면 거의 4천에서 5천 사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테슬라 한창 판매량이 많았을 때 뭐 8천만 원 1억까지 갔던 금액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 이런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경쟁이 심화되고 그 외에도 경쟁이 심화되면서 판매량 자체가 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 2차 전지 전기차 테마는 어느 정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판매량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모아가기보다는 상승 이후에 다시 지지가 나오는지 여부 체크 이후에 접근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아가기보다는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보고 그다음에 들어가 보자, 모아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댓글창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테슬라 지금 워낙 하락을 했다 보니까 신규 진입 관점에서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안 좋은 얘기할 때 바닥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테슬라 신규 진입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이럴 때 테슬라 진입해야 되나요? 아니면 전기차 판매량 확인해보고 들어가야 됩니까? 성향이 다른데요. 얼마만큼 매수를 얼마만큼 길게 하느냐. 저를 그 여러 방송에서 보신 분들은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올해 23년이죠. 그렇죠? 24년. 24년이죠. 네. 23년도도 그렇고 특히 22년도. 네. 22년도 말에서 23년도 상반기까지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사신다 그래요. 사실 수 있습니다. 사세요라고. 네네. 22년도 말에 특히 많이 얘기했어요. 네. 근데 과거에 한 3-4번에 나눠서 사셨다면은 이번엔 30번, 60번 나눠서 사세요. 그 무슨 개소리냐 이런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끈기 있게 천천히 나눠서 사시면 나중에 올라갑니다. 네네. 테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오늘 사고 내일 사고 다음 주에 사고 나서 2주 뒤에 안 올라오면 그거 참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 성향이면은 사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사서 바닥일 때 사는 게 맞습니다. 대웅주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게 사듯이 테슬라도 그렇게 사면은 6개월, 9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네. 이제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테슬라의 그 패턴은 애플하고도 비슷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결정하기 이전에 테슬라와 애플하고 공통점은 같이 빠졌죠. 주가가 네. 소외됐잖아요. 똑같은 점 뭔지 아세요? 둘 다 중국에 너무 기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중국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벗어나는 게 자기네 힘으로 아니고 정치적인 힘이라든지 뭐 다른 거 이슈라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눠서 하는데도 오래 걸린다. 생각보다 나눠서 사는 거를 더 오랜 시간이 그렇죠. 걸릴 수 있어요. 그다음에 범위도 주고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나중에 할 수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중국에 매여 있다는 게 분명히 다르다는 거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네. 애플은 월드 디벨롭 컨퍼런스 개발자 회의가 6월에 있으니까 5월 달부터 되는지 한번 봐야 되고 테슬라는 아까 무슨 여러 가지 거기도 이제 로봇을 해가지고 뭐 생산성하고 자율주행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한 게 뚜렷이 보이면은 지금 주가보다는 분명히 50% 이상 올라갈 건데 제가 봤을 때 50%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한 10%, 15% 정도 더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리스크 한 15% 더 빠질 가능성하고 많이 기다렸을 경우에 5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을 자기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는가 여기에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에서 엔비디아들 이런 거 안 볼 수 있다라는 자기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시고 네. 들어갈까 말까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테슬라 신규 진입 관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내가 테슬라를 믿고 한 5년, 6년까지도 기다릴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인 접근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을 바랄 때는 이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는 동안 9시 30분에 미국 2월 PC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은 2.5%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5%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고요. 또 2월 근원 PC도 전년비 2.8%를 예상했는데 2.8%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돌격 내일장에서 바로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다음 돌격 내일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격 내일장 시간입니다. PC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송가람 매니저의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 살펴볼 텐데요. 현재 송가람 매니저 포트 내에는 세 종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4.55%, 현대차가 4.10%, GI이노베이션이 9.84%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차와 GI이노베이션 리뷰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I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일정, 암학계 일정과 함께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일정을 좀 더 앞두고 있긴 하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차익 실현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면역 항암제라든지 이런 항암 관련된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회사들 꾸준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도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 꾸준히 상승 흐름 나오고 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크게 추가적인 하락 흐름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서 지지 흐름 나오고 다시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기 전에 이 위치에서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뭐 수익 실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하락 없이 지금은 모아가 볼 수도 있는 위치다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송가람 매니저님 새롭게 어떤 종목 담으시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방산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방산주 중에서도 대형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꾸준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 꾸준히 제시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안보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또 한 가지 이런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출이 된 이후에 꾸준히 추가 수주 물량이 나온다는 점, 그 외에도 유지 보수에 대한 수요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매출 증가가 꾸준히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종목군들, 방산주 중에서도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대형주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고, 그 중에서 제가 보이는 회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가격대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현재 가격대에서 20만 원대 충분히 전후로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짧게 23만 5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8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에 돌격해볼 종목은 바로 송가람 매니저의 종목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매수가는 20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23만 5천 원, 손절가는 18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PC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김장현 본부장님, YOY 기준으로 헤드라인 그리고 근원 PC가 모두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표면성으로는 그 부합을 했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게 맞죠. 근데 이제 세부 데이터가 있을 건데 지금 우리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세부 데이터로 여러 가지 뭐 쉘터도 이게 저기 주거비도 있고, 주거비 비중이 CPI보다는 낮기 때문에 우리 CPI는 주거비가 엄청 영향을 주거든요. 35%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근데 PC는 아마 그 반도 안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영향이 적습니다만, 그거하고 세부적으로 뭐 에너지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 또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2.8하고 2.5면은 뒤에 또 그 두 번째 자리가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네. 2.8도 2.84가 있고 2.178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안 나오죠? 네, 거기까지는 안 나와요. 그런 것도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걸 봐야 되고, 2.8 뭐 3 이렇게 넘어가지 2.834가 아니면은 네. 아마 먼스로 0.3 얼마일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것도 오케이요. 그래서 2.84가 나가면 0.34가 먼스니까 근원은 0.3, MO. 네, 그렇죠. 그러니까 0.3 얼마가 네. 중요한데 2.82, 2.81 정도 하면은 0.32, 0.3 그러면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뭐 쉘터 예상하고 달리 이상하게 엉뚱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네. 그러면 또 다시 달라질 수 있는 거고, 헤드라인은 더 중요하지 않으니까 2.5는 될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게 2.85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네거티브가 썩 되지는 않을 거로 저는 봤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2.7로 나올 거라고 또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뭐냐면은 얼마 전에 그랬죠. 이제 FOMC에서 뭐 했죠? 그 3개월에 한 번씩 경제 전망을 하잖아요. 네. 올해 경제 전망이 뭐 1.4%가 아니고 2.1로 올렸어요. 그다음에 실업률은 오히려 낮췄고, 네. 골드락스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PC 물가 지수도 예측됐어요. 올 연말에. 그게 2.6이에요. 2.6. 근원이. 네. 연말에 2.6이라고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지금 3, 4, 5, 6 가면서 울퉁불퉁 올라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네. 추세가 2.6으로 가기만 하면은 근본적으로 이 점도표에서 세 번 금리 인하를 지금 뭐 어떻게 바꾸고 저번에 내려갈까봐 두 번으로 줄일까봐 걱정했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서 다행인 것처럼 2.8, 2.6으로 가는 추세 안에 있다고 그거 뒤바뀔 정도가 아니면은 그게 근본적으로 임팩트는 아니다라고 본다면은 2.8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그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디테일하게 보기 전이긴 합니다만은 네거티브하게 반응할 거는 사실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는 근원 PC 2.8이 나왔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2.6으로 내려가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보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송가람 매니저님, 사실 사람들이 이번에 PC에 집중을 했던 이유가 코스피 2,800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았나 싶어요. PC가 잘 나와준 이상 2,800까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지금 코스피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2,800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라는 점 말씀드릴 텐데 지금 대형주들이 상승을 이끌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방산주들 그 외에 AI 관련된 이 소부장지수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시총 상위주들을 이끌면서 상승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꾸준히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PC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 컨센서스 부합했기 때문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지만 본부장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세부적인 지표를 좀 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 단순히 PC만으로 우리가 본다라기보다는 미국 경제의 다른 지표들, 세부 지표들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선거를 앞두고 있고 미국도 선거를 앞두고 있죠.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런 변동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하시고 이런 경기 지표뿐만이 아니라 이 전 세계적인 정치적 상황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4월 5일 날 삼성전자 5조 3천 나올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는 그걸 보고 나서 방송을 할 것 같은데 네. 보지 못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날 삼성전자 실적 나라는 중요하고 그날 밤인 것 같은데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5월 1일 날 FOMC 회의 때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6월 달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는 거는 5월 1일 날 줘야 되는데 네. 5월 1일 날 줄 수 있는 경기 데이터가 두 개가 있어요. 이게 4월 5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 비농업 고용자하고 실업률, 임금 상승률 네. 이런 것들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적절하게 나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거하고 CPI가 다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 넘버까지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 5조 3천원 결합이 되면은 2,800 넣는 건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로 빼고 나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오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영업이 그 기대치에 부합을 하는지 이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서 또 미국의 고용까지도 체크해보면 2,800 기대해보셔도 좋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금요일 스타거즈 오늘 좋은 인사이트 나눠주신 김장렬 본부장님, 송가람 매니저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스타거즈도 여기까지 하고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더 좋은 소식,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